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쌀쌀하다는 표현이 맞는데, 뭐,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간 싸늘합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후덕지근하고, 날씨가 정말로 불쾌하게 짝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비도 좀 새벽에 많이 왔고요. 자, 그동안 저는 7월 말부터 8월 한 달,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지금 한 2달 동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실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내 나름대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차에 대한 어떤 관심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차 박람회도 다니면서 차도 열심히 전파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 최근 일주일은 또 이제 오히려 거꾸로 중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번 주부터 서울에서 2박 3일 정도 하시고 저희 차를 좀 이제 가지고 가시고 또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또 중국에서 또 다른 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앞으로 뭐 중국 한국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또 중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인연을 맺으면은 서로 차를 또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그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차를 우리가 가져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십몇 년, 거의 20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아마 나름대로 차를 꽤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직접 만드신 분들이 거의 시간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노차화 돼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차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무래도 중국의 저기 강동이나 특정 지방보다는 근창에서 깨끗하게 익어가기 때문에 또 이런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요번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자, 제가 차 한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는 왜 하는가? 늘 제가 이런 물음이나 하두를 던졌는데 글쎄요, 내가 차를 왜 하는가? 진실로 이걸 깊이 있게 한번 성찰을 해보고 차 생활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차를 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의구심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차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차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차에 대한 어떤 그 깊이를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단 편안하게 즐기시는데 방금 제가 앞에 얘기했죠. 내가 차는 왜 하는가? 그리고 보이 차는 왜 마시는가? 내가 마시는 차가 있다면 그 차는 내가 왜 마시는가? 물론 맛이 좋아? 아니면 향이 좋아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원리로 차를 마신다면 오히려 굉장히 그분은 차 생활에 잘 적합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2달 동안 정신이 없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국내에 계시는 우리 회원들 분이나 이제 많은 저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갖는 그런 차인분들이 좀 내가 소원하게 좀 만나지를 못했어요. 물론 날씨도 덥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은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얘기는 한 일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가시욕. 그러니까 내가 먹는 차는 무슨 차인지를 잘 모르면서
남한테 이론적으로 전파는 엄청나게 그럴싸하게 잘한다는 사실. 근데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이론을 들으면 또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그럼 딱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이런 주장을 제가 거의 한 15년, 제가 차를 알고 몇 년 후, 그러니까 차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알고 난 후부터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했습니다. 특히 한 10년 전으로 제가 강경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0마디 책을 읽는 것보다 차 한 잔 잘 먹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삐딱한 젊은 친구들 있어요. 이런 유튜브 보는 친구들. 아유, 아저씨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댓글 막 달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댓글을 막아놨죠. 댓글 못 달아서 어떡합니까? 안달이 나서. 자, 차 한 잔을 잘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스스로 그걸 잘 성찰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차를 좀 하신 분들, 특히 저희 집에는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오십니다.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신부님, 목사님, 스님 다양하게 오십니다. 근데 이런 또 특히 종교인 분들을 보시면은, 내가 또 이런 얘기해서 나만 손해나는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게요. 사실이니까. 차를 너무 모르세요. 너무 모르고 차를 자꾸 이 종교적으로 심취를 해서 드시려고 하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종교는 종교고 차문화는 차문화고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훌륭한 종교인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각자의 신도들한테 내가 어떤 그 나름대로 종교 단체에서 존경을 받잖아요. 신앙인들은 그 존경심을 빌려서 잘못된 차의 어떤 역사나 차의 본질을 전하면은 그 종교인이 속해 있는 그 신도들은 전부 다 잘못된 차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제약입니다. 우리 종교인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각자의 종교 생활 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성인분들이지만 그 외의 것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늘 추앙받던 습관이 있어서 일부 이렇게 종교인들은 보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해도 뒷등으로 듣고 뒷등으로 흐르고 약간 목에 힘이 딱 들어가 가지고 내야, 나는 나야, 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내가 알기는 대부분 저 신도들도 이런 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제도 당장 느낀 거예요. 당장 느낀 건데 그걸 뭐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종교인 분들을 예를 들어서 하지만 모든 사회 전반이 똑같아요. 이 사회에서 지위가 좀 높거나 그 어떤 자리에서 뭔가 행사 있게 하는 사람일수록 잘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우리나라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런 분 있겠지만 다 이거는 100이 아닙니다. 적어도 60%는 그렇다는 거예요. 60%.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은 겁니다. 이거는. 자, 중국에서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자, 공산당 간부니까, 간부라서 그분이 그 중국에서 공산당 간부니까 좋은 차를 선물 받았다. 그래서 그 차를 나한테 선물해 줬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공산당 간부한테 받은 차라고 가져와서 같이 먹어보면은 제일 하류급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냥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최고의 차를 선물 받았다. 그래서 또 한국에 와서 많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진짜 이게 좋은 차야. 특히 주장하는 게 있죠. 비싼 차.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차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은데, 자, 이런 것은 참 새살물 어린애들이 할 짓이지 성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차를 뭐 좋은 차라고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선물이니까 또 귀하게 받아야죠. 고맙게 생각하시고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차의 본질은 내가 가릴 줄 알고 업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자랑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거 자랑해서 망신거리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랑거리가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소수지만, 이런 소수들이 퍼지고 굉장히 차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 차에 입문해서 얼마 되지 않거나 차에 입문한 지는 오래됐지만 뭔가 기초가 제대로 쌓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차생활을 하고 있다. 뭐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좋아서 차생활 그렇게 잘못되든 잘되든 하는데 내가 간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20몇 년을 차 인생을 걸어온 저로서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이왕에 하는 차생활, 올바른 정신으로 좀 올바른 차 제대로 하자. 유명한 차산의 차도 중요하고 가격이 비싼 차도 중요하지만, 자, 내 형편에 맞는 차, 내 입에 맞는 차, 내 성향에 맞는 차를 고르실 줄 아는 지혜를 기르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여기도요, 우리 며칠 전에도 노차 팔았죠. 한 편에 1200만 원, 뭐 1000만 원 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비싼 거 팔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해갖고 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구려 차를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차를 고를 줄 아는 지혜를 길러라. 그러면 그 지혜를 기르려면 어떻게? 기초적인 차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론을 주워 담는데, 여러분들이 동네나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단체 생활 아니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차에 대한 지식을 담는데 마구마구 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말이 뭐 다 틀렸다 다 맞다가 얘기 아니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걸 보는 이유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걸 가릴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 세상은 너무 지나치게 편하게 가거나 쉽게 가려면은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 얘기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자, 늘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차에 뭐 카페인이 어떻다, 폴리페놀이 어떻다, 아미노산이 어떻다, 다당체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용어나 학문적인 걸 듣는다고 해서 그 당시는 신기하고 재미있을 줄 모르지만 차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돼요. 단 차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살짝,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훑어보면 좋아요. 굳이 그걸 애워서 남한테 자랑하거나 잘난 척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내 자신 차생활 하는데, 내 자신이 올바른 차생활 하는데 기초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담으려고 해야지. 이거는 뭐 차생활 좀 한 1년 하면은 책 낸다 그러고, 우리 대구에 주변에 많아요. 그래가 저하고 절교한 사람 많습니다. 너는 나하고 차 먹을 상대가 안 되는 걸 내가 잘라버렸죠. 그런데 또 뭐 누구를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그 책임감과 무게감,
그런 게 있는 건데 주변에 자기보다 좀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르친대요. 가르친다고 나서요. 자, 대학에서 20년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 학과 교수가 차산에서 20년 동안 차나무를 기르고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든 사람한테 실무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마 각 대학에 계시는 차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알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한 서너 분께서.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저하고 교류하는 교수분들은 제 말을 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어떤 맥락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차생활 아름답고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뭐예요? 올바른 차를 올바른 틀에서 잘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차를 구하고 올바른 물을 구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려서 자 이걸 모르면은 유튜브 보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프라인 선생님들을 찾아가세요. 훌륭한 선생님들. 그래서 가서 1시간 2시간 배우고 또 같이 차를 먹으면서 그 차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의 진실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5,000년 차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5,000년이 됐는지 3,000년이 됐는지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단 옛날에 남아있는 고전의 책이나 문헌 이런 데서 차가 이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5,000년 전에 기거하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자, 역사도 중요하고 다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 한잔 마시는 현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도 요번에 제가 박람회 때 상하이, 충칭을 다 직접 제가 차를 우리면서 중국의 소비자들을 직접 대해 봤어요. 왜? 저는 이게 연구 과제입니다. 저 스스로. 중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 있고 또 어떤 차를 찾는지 그리고 차 좀 마시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떻고 또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또 차 생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지 내가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애들 넘쳐나는데 내가 차 우리면 어떤 애들 놀아요 옆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왜 차 우리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연구 자세고 나한테 또 다른 경험을 얻게 하고 나에 있어서 여태 20년 동안 한 차 생활에 있어서 뭔가 또 고칠 점이 없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또 많이 배웠어요. 아 이런 건 내가 고쳐야겠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책 보고 앞에 컴퓨터 갖다 놓고 내 지식이 아닌 것을 마치 내 지식이냐 가식을 떨면서 장황하게 떠들면서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들을 굉장히 폄하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그것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느끼고 또 연구하고 경험을 쌓은 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을 그리고 문화를 전파할 수 있다. 그냥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쭉 했는데 자, 이 얘기를 듣는 분은 또 반발이겠죠. 듣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여기에 뭐예요? 이신전심 제가 얘기했죠. 생각이 통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와서 차를 사줘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분이 내 차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좀 비근한 예로
10년, 15년 온 사람도 그냥 거치레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를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 차가 좋다, 나쁘다, 어떻다 얘기를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이거는 무슨 차니까 드셔보세요 하지, 뭐 이 차가 우리 차가 최고입니다, 뭐 다른 데는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해놓고 내 스스로 무덤 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다른 데 없는 차 있어요, 저희 집에. 실제로 그거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죠. 예. 정말 있는 건데, 다른 데도 있는 건데 지 혼자만 있다고 하는 건지. 자,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차 생활하면 이런 일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들. 차 좀 하신 분들. 그래서 저는 뭔가 물론 아름답고 좋은 얘기도 하고 싶고 또 할 겁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하루하루 차 한 잔 마시는데 필요한 정신자세, 그리고 요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창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뭐 제 말을 듣고도 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맥락은, 차 생활은 내 스스로 진심을 가지고 스스로 깨우치는 게 차 생활이다. 여러분, 다선일미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차 한 잔에 선이 들어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은 선을 깨우친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아요. 방금 여태까지 얘기한 똑같아요.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선일미를 잘 여러분들이 잘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한번 그걸 하도로 삼아서 차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차이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야 돼요? 차는 기본적으로 정신이 들어있어요. 정신성, 물실성 다 들어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세상에 없는 남폭군이 차를 6개월만 딱 마시면은 선량한 선비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차입니다. 그러니까 차는 여러분 무조건 드세요. 그리고 차에는 뭐예요? 수백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수백 가지 성분을 아직도 현대과학으로 다 분리를 못 했습니다. 그 성분의 그 좋은 점, 우리 몸에 우리 장기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그걸 못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못 했으면 그 독도 들을 수 있겠네요? 독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다 연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차에는 다른 식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 단 1도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다.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다 좋은 요소잖아요. 그럼 믿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한국에 여기서 차방에 이제 같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같이 차를 마시면은 역시 차 마시고 제 몸이 너무 좋아졌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우리가 보면 심각하게 아프신 분인데 나았다는 분도 있고, 이거는 괜히 내가 귀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예요. 실제로 아픈 분이. 그러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밝힐 수 없겠지만 분명히 좋은 요소는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 맞는 차가 있다, 분명히. 그 맞는 차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세게 내 스스로 자꾸 혼자 그걸 찾으려 하지 말고, 정말 주변에 제대로 이론과 실기와 어떤 지식을 제대로 갖춘 분이 있다면은 거기 찾아가서 묻고 조언을 구하세요. 혼자 막 척척박사이냐 혼자 다 판단해가지고 고집세게 자생을 하시지 마시고 좀 열린 자세. 또 제가 뭐예요? 차는 중정, 중도의 자세로 차생을 해야 된다.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느 산차, 유명한 차산의 차야, 그래서 비싼 차야, 그래서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물론 유명한 산의 정산의 차, 유명한 정산의 차는 당연히 맛도 좋고 향기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차 속에 성분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아, 맛이 좋지요. 향이 좋지요. 향이 다르죠. 이 얘기는 들어봤어. 이 차가 성분이 정말 좋지요.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너무 간단하게 차의 맛과 향에 올인해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찻잎 속에 들어있는, 차를 이렇게 우리면은 여기서 우러나는 차의 성분이다. 자, 오늘은 요 간단하게 요까지만 하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지가 않았네요.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